Здравствуйте, дорогие друзья! Меня зовут Диана Игоревна Капорушкина. По-корейски Чан Диана. Я из России. Я приехала из Екатеринбурга. Но сейчас я живу в Тэджане. Я работаю в университете. Я преподаю русский язык. И сейчас я хочу с вами разобрать элементарную грамматику русского языка. Давайте начнем. Хорошо. 러시아어 잘 알아들으셨어요? 제 이름은 Капорушкина Диана Игоревна. По-русски, 러시아어로, 한국말로 по-корейски 장 디아나. 저는 러시아어 가르쳐주고 있고요. 러시아에서 왔어요. 제 고향 도시는 러시아 우랄산맥 중심에 있는 큰 도시 예카테린부르크입니다. 이번 기회에 사용해서 우리가 기초 러시아 문법 정리하려고 합니다. 시작해 볼까요? 네. 제 수업에서 우리가 명사의 격 중심으로 공부할 건데 그 전에는 정리해야 될 몇 가지 있습니다. 러시아 명사의 성을 알아야 격 변화시킬 수 있고요. 명사의 목수형 변화도 알아야 되고 그럼 격체계 알아들을 수 있어요. 자, 그러면 격체계 배운 다음에 여러 가지 격을 가지고 우리가 전치사 붙어서 동사의 상, 이동동사 사용해서 문장도 만들기 시작할 거예요. 그리고 각 단원 끝나고 우리가 문제 풀기도 시작해 볼 거예요. 문제 풀기는 러시아어 기본 단계에서 해볼 거예요. 부담이 없을 거예요. 자, 열심히 따라 해볼까요? 네. 오늘 첫 번째 주제예요. 명사의 성입니다. 네, 여러분도 많이 배웠을 거예요. 많이 배웠고 이게 뭔지도 아마 궁금했을 거예요. 러시아 문법은 명사에 중심하는 문법입니다. 네, 명사를 잘 알아야 문장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러시아 문법은 명사 성부터 배우기 시작하고요. 명사 개념도 배우기 시작하고 그래서 단수, 원형 어떻게 생겼는지 알아야 합니다. 네, 명사의 성 러시아 말로 rod라고 합니다. 명사 существительных, rod существительных. 그리고 단 единственное 수 число라고 합니다. 네, 명사 성 이게 왜 필요하는지 여러분 궁금할 수도 있어요. 러시아 단어를 원형부터 배우면 제대로 원형을 알면 나중에 문장 속에서 그 단어 어떤 형태 써 있어도 알아볼 수 있습니다. 네, 러시아어를 만든 사람들 누군지 아시죠? 9세기 말에 러시아가 탄생했어요.
그전에는 긴 역사가 있었지만 큰 영향은 비잔티아가 주었습니다. 9세기 때 비잔티아 남쪽에서 지중해부터 중앙아시아까지 비잔티아 제국이 있었습니다. 근데 북쪽에서 스칸디나비아에서 바이킹들도 있었습니다. 바이킹들 비잔티아에 공격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비잔티아 그만 있지 않았어요. 우리가 젊은 러시아 투자하면 도와주면 러시아가 우리의 반패가 될 겁니다. 생각했죠. 황제가. 그래서 수도사들 보냈습니다. 러시아에. 그 두 수도사 누구죠? 누구 알아요? 기릴과 메포디이었습니다. 그래서 러시아 문자 기릴 문자도라고 합니다. 기릴 수도사가 큰 형제였고요. 그래서 그리스 알파벳 바탕으로 러시아 글자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러시아 알파벳을 잘 알면 그리스 여행 가면 읽을 수 있거든요. 네, 비슷한 글자가 너무 많고요. 발음도 똑같습니다. 그리스어에서도 르 글자도 있고요. 델타 글자도 있고요. 네, 일단 수도사들이 누구였죠? 그 당시에 아주 거대 시대였죠. 수도사들은 수도원에서 살았지만 수도원들은 그 당시에 대학교 역할을 했습니다. 기도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과학, 문화 중심이 있는 수도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사는 수도사들은 굉장히 똑똑한 지식인들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수도사들은 명사의 성, 예를 들어 언어 분야에서 과학적인 지식을 적용해서 언어도 발전시켰죠. 그러면 러시아 알파벳을 만들 때 수도사들은 단어 분리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 이거는 동그라미처럼 생겼으니까 그거 한쪽으로 가고, 이거 네모하고처럼 생겼으니까 다른 쪽으로 가고, 이거 세모네. 세모처럼 생겼어. 완전 세 번째 종류다. 일단 명사를 가지고 수도사들은 형태를 다졌습니다. 생김새를 다졌습니다. 어떻게 다질 수 있을까요? 기준이 마지막 자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자, 러시아 명사는 마지막 자음을 보고 정할 수 있습니다. 네, 수도사들은 자음으로 끝나는 명사를 뭐든지 자음으로 끝나는 명사들은 남성이라고 부르기 시작했고요. 남성 명사, мужской род. 또는 야로 끝나는 명사를 женский род, 여성이라고 불렀고요. 오 또는 예로 끝나는 명사들은 중성, средний род 부르기 시작합니다. 아시겠죠? 생김새일 뿐입니다. 단어의 생김새. 물론 여기 잘 보시면 brat, 형제. 물론 남자죠. 알 수가 있어요. 그렇죠? 아니 꼬시카, 암꽃, 고양이. 물론 여자지. 의미상으로도 알 수 있는데 하지만 화요일, вторник. 왜 남자인지 설명이 불가능한 건죠. 그래서 형태일 뿐이고 형태상으로 남성입니다. 여기 또 보시면 земля, 땅, 토지. 형태일 뿐이에요. 여성입니다. 하늘, 오로 끝났어.
животное, 동물. 예 또는 오 끝날 수 있어요. 둘 다. 그럼 중성입니다. 물었습니다. 세 가지 종류를 만들었습니다. 명사일 경우에 단수 때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여기 또 여러 가지 의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쵸? 근데 명사뿐만 아니라 대명사도 남성이면 자음으로 끝나네? 개인 대명사 온, 그쵸? 남자, 그는 가르치는 대체할 수 있는 대명사는 자음으로 끝났고 소유 대명사도 자음으로 끝났네? 모이, 브라트. 그러면 여기 또 개인 대명사, 인칭 대명사 아나, 아로 끝났고 마야, 야로 끝났습니다. 여기 또 중성, 그것은 아노, 오로 끝났고 마요, 예 또는 요로 끝났습니다. 그러면 여기 바로 보입니다. 명사 중심의 문법입니다. 명사가 모든 단어들 변화시킵니다. 근처에 그 명사에 속하는 단어, 대명사인지 형용사인지 과거 명사, 형동사 다 명사에 속하는 단어들 명사성, 명사격, 명사 단수인지 복수인지 따라 해야 됩니다.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명사는 단수도 있고 복수도 있습니다. 자, 하지만 여러분들 알아야 될 거 중성의 특징이 있습니다. 네, 여러 가지 이상한 그림들 여기 있죠? 네, 그럼 중성이 왜 필요하죠? 그냥 영어처럼 아니 프랑스어처럼 두 개 성만 있으면 되지 않을까 생각도 할 수 있어요. 아니에요. 러시아 문법은 중성 꼭 필요합니다. 제일 먼저 중성이 왜 필요하는지, 그쵸? 달걀 안에서 병아리가 무슨 성 가지고 있는지 모르죠. 여자 뱃속에서 어떤 아이가 있는지 남자인지 여자인지 모르죠. 그럼 그럴 때는 아노 합니다. 러시아 뱃속의 아이가 지차, 지초라고 합니다. 아주 높임말처럼 귀한 아가, 아이, 지차, 지초, 중성입니다, 여러분. 모르니까. 물론 지금 의학이 너무 발전해서 뱃속에서 남자 애기인지 여자 애기인지 알 수 있지만 옛날에 모르는 거죠. 그래서 언어는 자기 뿌리를 나타내는 거죠. 이거 첫 번째 특징이고요. 모를 때는 중성 사용해야 되는 거 잊지 마세요. 그리고 모를 때는 마스크 쓰는 사람들이 있죠. 예를 들어 마스크. 카니발 가서 누구든지 마스크 씁니다. 어떤 마스크, 물론 여성이 쓰는 마스크도 있고 남성이 쓰는 마스크도 있지만 혹시 이상한 마스크 쓰는 사람 있어. 그러면 그 사람 보고 여러분들 кто это 말하지 않고 что это 제일 먼저 할 겁니다. 인식이 안 되기 때문에. 아시겠죠? 이상한 거 볼 때 여기 외계인, 예를 들어 내가 썼는데 그림을 썼죠? 외계인 나타나면 여러분 강의실에 들어와서 러시아어 배우고 있어. 근데 그거는 남자인지 여자인지 모르고 활동체인지 비활동체도 이상한데
그쵸? 로봇일 수도 있잖아. 그러면 이사는 정체를 볼 때 что это? оно, это 지시대명사 사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중성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특징이 또 있습니다. 중성 외래어 있잖아요. 여러분. 중성 외래어. 일단 외래어 여기 나왔으니까 외래어 보겠습니다. 자, 외래어들은 여러 가지 있어. 물론 오, 예로 끝나면 중성이겠지. 러시아 사람들이 인식이 됩니다. 피아니나, 다미노 이런 게임 다미노라고 합니다. 커피, 카페, 쿠페, 기차에서 쿠페 이렇게 또 말하기도 하는데 물론 러시아 사람들이 인식이 돼요. 오로 예로 끝났으니까 중성이겠지. 하지만 이상하는 외래어들이 있습니다. 러시아식으로 끝나지 않는 외래어들. 이, 우, 이, 유, 이, 에. 이거 러시아 어미들이 아니겠죠. 그쵸? 러시아 어미들은 뭐예요? 자음, 아 또는 야, 오 또는 예. 요도일 수도 있어요. 그쵸? 이거 러시아식으로 끝나는 명사들이에요. 하지만 여기는 어미들은 다 이상하죠. 위스키, 위스키. 그쵸? 술 이름이죠. 라구. 이거는 야채 볶아서 소스 같은 거 만듭니다. 그리고 밥하고나 스파게티랑 같이 먹습니다. 주리, 심사위원회. 메뉴, 식당에서 메뉴가 있죠. 택시. 택시는 중성이네. 외워주세요. 알로에. 이런 식물도 한국에서 있죠. 알로에. 이거 다 중성입니다. 일단 여러분들 이거 왜 중성인지 다른 단어도 많이 있겠죠. 외래어이면 중성이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지리학적인 명칭들과 고유명사, 사람 이름이나 무슨 명칭들 여러 가지 외국에서 오는 명칭들이 있겠죠. 예를 들어 한국 요리 김치, 김회, 청주, 피노키오, 부라티나. 피노키오는 러시아에서 부라티나 부릅니다. 미셸 오바마. 이게 또 외래어니까 중성일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에요. 여기 고유명사 외래어는 김치는 원래의 재료를 봐야 됩니다. 카푸스타죠. 카푸스타. 배추로 만들었으니까 카푸스타 여성이기 때문에 러시아 사람들은 вкусная 김치 말할 수도 있어요. 아나 인식할 수도 있고요. 하지만 외래어들은 아직 어려워서 블루도 요리 의미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아노 вкусное 김치도 말할 수 있습니다. 김해 고라트죠. 고라트 김해. 그러면 고라트 단어가 남성이기 때문에 남성으로 인식이 하게 됩니다. 청주, 진주 이런 단어들 많이 있죠. 한국에서. 네, 고라트 남성이죠. 피노키오, 부라티나 남자아이죠. 오로 끝났지만 외국 이름들 있잖아요. 다양하게 끝날 수 있죠. 한국 이름도 그쵸? 철수, 민수, 수정 이런 이름들 여러 가지 있죠. 그때 성 봐야 됩니다. 남자인지 여자인지. 그럼 여기는 남자죠. 미셸 오바마.
누구다 아는 사람인데 여자죠. 자, 아시겠죠? 하지만 특징은 또 하나가 있습니다. 이거는 변하지 않습니다. 휴, 다행이다. 격변화 안 시켜도 됩니다, 여러분. 기쁜 소식입니다. 외래어들 중성인지 고유명사인지 상관없이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단수, 복수도 없고 생격, 역격, 대격, 족격, 전치격도 없습니다. 항상 이 형태로 원형으로 씁니다. 자, 그러면 조금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러시아 명사 체계를 잘 보셔야 됩니다. 일단 아 또는 야로 끝나면 대부분 여자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불규칙력이 있습니다. 성 봐야죠. 우리가 항상 알면은 빠빠, 제두시카, 자자. 아버지, 할아버지, 삼촌이잖아요. 남자들이죠. 그래서 남성입니다. 모이 빠빠, 모이 제두시카, 모이 자자 말해야 됩니다. 요 세 개 단어 조심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거 활동체, 명사의 활동체이고요. 비활동체는 그죠? 사물들 성 알 수가 없죠. 그냥 형태만 따집니다. 스트라나. 한국말로 거꾸로 읽어보세요. 나라 되죠? 네, 맞습니다. 단어 이렇게 외워도 됩니다. 나라, 러시아말로 스트라나. 거꾸로 읽으면 나라가 되죠. 다로가. 한국말로 도로 무슨 뜻이야? 도로. 네, 다로가죠. 길, 도로. 쉽죠? 그쵸? 네, 일단 어미를 보시면 됩니다. 조심해야 될 거는 중성 한 가지 또 조심해야 할 거 있습니다. мя로 끝나는 명사들 가장 많이 쓰는 거는 이며, время 있습니다. 몇 개 또 있습니다. 7개 정도 또 있는데 잘 쓰지 않아서 우리가 요 2개 단어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마요, 이며, диана. Мое русское имя Диана Игоревна. Детство – это хорошее время. 중성의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또 보셔야 됩니다. 러시아 정서법 적용되는 자음들이 있잖아요. 르, 시, 치, 시로 끝나면 남자들입니다. 무시, карандаш, врач, товарищ. 하지만 같은 자음인데 мягкий знак으로 끝나면 여자들이죠. 여성입니다. рожь, мебель, мышь, 생쥐, дочь, 딸, ночь, 잠자는 밤, вещь, 물건. мягкий знак은 대부분 여러분 80% 단어들은 мягкий знак, 연자음이죠. 연하니까 여자다 기억하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다른 자음으로 끝나면 다른 자음 남자들이 이고 이 краткое 끝나면 또 남자들이입니다. 이 кратко는 경자음이 있기 때문에 라고 해요. 그래서 남자, 무제이, 박물관, герой, 주인공, санаторий, 리조트. 그리고 мягкий знак 조심히 해야 될 거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남성일 수도 있고 여성도일 수 있어요. 아까 제가 설명할 때 대부분 여성 단어들입니다. 대부분 여성입니다.
조심해야 될 거 몇 개만 외우시면 돼요. словарь, 사전, календарь, 달력, рубль, рожадон, картофель, 감자, корабль, 배. 여기 동물도 들어올 수 있어요. 말, конь, 곰, медведь 등등등 들어갈 수 있습니다. 대부분 여성입니다. мать, 어머님, тетрадь, 노트, морковь, 당근, дверь, 문, кровать, 침대. 자, 요 표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왜냐면 요 특징들이 써 있기 때문에 잘 외우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격변화 들어가기 전에 또 가르쳐 줄 것이 있습니다. 격변화 할 때 러시아는 항상 경변화 바꾸는 것도 있고요. 연변화로 변화시키는 것도 있습니다. 경변화, 연변화 뭔지 여러분 물어볼 수 있어요. 일단 알파벳 배울 때 여러분 러시아 모음을 배웠죠? 네, 러시아 모음이 기본적인 거는 5개 있습니다. 5개밖에 없어요. 어떤 모음 기본이에요? 네, 맞습니다. 아, 오, 으, 우, 이예요. 그리고 외래어에서 오는 에 6번째도 있는데 하지만 모음이 항상 짝이 있습니다. 짝이 있습니다. 경모음은 아, 오, 으, 우, 연모음 짝이 있습니다. 아, 짝이는 야. 맞죠? 이 краткое 하고 아 같이 들어가니까. 오, 짝이는 요 또는 예 하기도 하는데 요가 러시아에서 가장 늦게 들어오는 글자예요. 피오트르 네제 때 시대에 18세기 그죠? 중순쯤에 예카테리나 2세가 독일에서 가져오는 글자입니다. 오 음라우트라고 하는데 으 소리를 러시아 말로 요로 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 짝이 예 또는 요라고도 합니다. 예 강세가 오면 요로 변하는 단어도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시스트라, сёстры 복수 때 сестры 하지 않고 сёстры 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거는 러시아 사람들이 한 글자라고도 하지. 자, 으 짝이 이, 우 짝이 유. 자, 그래서 여기서부터 경병화 개념이 시작하는 거야. 아, 오, 으, 우로 끝나는 단어들 있고 야, 예, 요, 이, 유 끝나는 단어도 있고 그래서 변화도 경변화 있고 연변화로 시켜야 됩니다. 아로 끝나면 경변화 봐야 되고요. 야로 끝나면 연변화 봐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러시아 원형에서 딱 3가지 형태 있죠. 자음으로 끝나는 거, 아로 끝나는 거, 오로 끝나는 거는 경변화 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мягкий знак и краткое 로 끝나면 연변화 시켜야 되고 야, 예, 요로 끝나면 이게 뭐죠? 연변화 시켜야 되고 그리고 여기 따로 썼습니다. 여러분한테 mягкий знак이죠? 하지만 요것 때문에 헷갈릴 수 있으니까 같은 개념이지만 잊지 마세요. 이거 여자들이고 연변화 시켜야 됩니다. 하지만 며 중성 단어들 이며, время 특별한 변화 참고하셔야 됩니다. 경변화도 아닌
연변화도 아닌 따로 있습니다. 자, 그러면 명사의 성 테스트 해볼게요. 어떨까요? 자신이 있습니까? 네, 해봅시다. Назови, что ты видишь на картинке. 이 그림에서 단어들 불러주세요. 그리고 여성, 남성, 중성, 보기와 같이 표에 채우세요. 네, 숙제로 해보세요. 여러분, 몇 개만 제가 여러분한테 도와드릴게요. 일단, 집, 러시아 말로 돔, M으로 끝났으니까 자음으로 끝났다. 남성이 됩니다. 여기 쓰면 됩니다. 그쵸? 네. 그리고 루나 이거 달 생각해 볼게요. 달, 루나. 아로 끝났죠? 그러면 여성 칸으로 쓰면 되고요. 여기는 데레바, 오로 끝났습니다. 오로 끝나면 중성입니다. 네. кто это? 러시아 활동체, 동물 포함해서 кто это 불러야 되는 거 잊지 마세요. кто это? это собака. 여자죠? 아로 끝났으니까. 물론 이건 남자일 수도 있죠. 하지만 단어 형태만 따지면 됩니다. кто это? это кошка. 아로 끝났네. 여자죠? что это? это яблоко. 오로 끝났으니까 중성으로 가고. кто это? это мальчик. 남자죠? это девочка. 또는 школа 다니는 사람, школьник. школьница라고도 합니다. туча, дождь. мягкий знак으로 끝났지만 남자야. солнце. 예로 끝났어. 중성이죠. 네, 받아쓰기처럼 단어를 채워주세요. 자, 여기 또 보겠습니다. Правильно забрось мячи в ворота. 단어가 있습니다. 형태 보고 남성인지 여성인지 중성인지 위치를 잘 넣어주세요. утро 읽을 때 утра. 오 강세 없을 때 아로 읽는 거죠? 네, 중성입니다. 잘 보고 모르는 단어 있으면 반드시 해석하시고 분리를 해주세요. 그리고 한 가지 더 해볼까요? 네, выбери в каждой строчке лишнее слово. 열마다 여기 열, 스트로치카라고 합니다. 스트로치카. 필요 없는 단어, 어울리지 않는 단어가 여기 있습니다. 찾아주시고 X 하세요. 자, 성으로 구분하셔야 됩니다. 네, 그럼 뭘까요? 자, 보시고 생각해 보시고 테스트 해보세요. 네, 이름, 성도 보고요. 의미도 보시고요. 그쵸? 잘 생각해서 숙제로 해주세요. 이 마지막 여러분 숙제 드립니다. 테스트를 해보세요. 문제집에서 스크린샷해서 가져오는 문제예요. 자, 일단 여기 한 칸에서 답이 선택지가 있습니다. 안톤 인지니어 어떤 질문 할까요? 남자니까
남자고 직업도 있고 직업을 물어볼 때 кто он 하죠. 네, 불어주세요. 여기 또 성 맞춰주세요. 남성, 여성, 중성 단어를 보시고 의미 모르시면 해석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мя키스나그로 끝나는 단어도 있네요. 아까 내가 설명하는 거 다시 들어주시고 모르시면 참고해 주세요. 그리고 여기 단어도 성 구분해 주세요. 이거는 같이 하겠습니다. 성 특징이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까 우리가 중성, 외래어 특징들이 있었다고 얘기했죠? 직업 문제 자주 생깁니다. 직업은 대부분 러시아에서 99% 단어들은 남성입니다. 공식적인 명칭은 모든 직업들은 여성 직업인지 남성 직업 없이 상관없이 남성 명사 써야 됩니다. 하지만 여기 문장들 보겠습니다. 자, 집중해 주세요. Лариса молодой инженер. 라리사 여잔데 왜 молодой 썼습니까? Лариса молодой менеджер. 라리사 여자지만 직업은 남성이에요. 그러면 라리사가 젊은 매니저다. молодой 단어가 젊은 단어가 라리사한테 속하는 게 아니고 매니저한테 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매니저 남성이니까 молодой 써야 됩니다. 그리고 밑에 볼게요. 프라가 город. 프라가 체크 수도죠. 여성 명사예요. 그럼 여기는 어떻게 할래요? 아름다운 도시다. 맞아요. 도시 속하니까 красивый город입니다. Моя подруга юрист. 내 친구가 여자친구가 훌륭한 법률가예요. 유리스트 남자니까 직업은 다 남자라고 했죠. отличный 해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ваша сестра бизнесмен. 당신의 누님이 훌륭한 사업가입니다. 그러면 사업가 남자면 여기 또 남자가 와야 됩니다. хороший бизнесмен. 아시겠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한국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박근혜는 외래어이고 하지만 여자였어. 그러면 президент, 그쵸? 대통령. 그러면 박근혜는 한국의 대통령이다 말할 때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네, 맞아요. 박근혜 корейский президент. 박근혜 아나이지만 корейский президент 하는 거죠. 대화 만들 때 박근혜는 계속 아나 하는 거고 만약에 주어이면 여성으로 써야 되지만 만약에 корейский президент 러시아에 도착했습니다. 문장에서 어떻게 할까요? 남성으로 하실 거예요? 여성으로 하실 거예요? корейский президент прибыл в Москву. президент 주어이기 때문에 그쵸? 맞춰야 됩니다. 주 단어 맞추기 해야 됩니다. 네. 네, 이렇게 명사의 성은 제가 여러 가지 특징과 여러분 설명했습니다.
연습 문제를 한 번 더 보시고요. 풀어주세요. 아시겠죠? 네. 제 메일로 숙제도 보내셔도 됩니다. 네, 수고 많으셨어요. 다음에 뵙겠습니다. Спасибо. До свидания.